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2호선 건설 재개라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 공론화 결과와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론화에서는 최종 결과 찬성이 78.6%, 반대가 21.4%로 찬성이 상당히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3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한 달 정도는 준비 단계였고, 이 준비 단계에서 공론화 방식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대립해서 좌초기까지 갔었고요. 나머지 공론화 과정 2달 동안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16년 동안 끌어온 뜨거운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 참여단과 반대층 모두 즉각 수용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아주 그 첨예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담론의장으로 끌어내가지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번에 보여줬고요. 또 광주 공론화 과정이 전국 지자체 공론화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이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이제 수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수용성을 높이려면은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성, 공정성을 최고로 삼아야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3개월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측으로부터 당신들 좀 상대측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도 받고 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할 때 단 한 번도 안건을 표결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합의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고루 균형되게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지난 1박 2일 동안 진행됐던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참여단 토론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기조발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성과 교통체계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심층 토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토의를 할 때는 시민참여단 243명이 25개 분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자 토론을 하고 전체 모여 가지고 질문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시민참여단의 경청 자서나 토의 과정 그리고 질문 모두 매우 훌륭한, 그래서 민주도시 광주의 어떤 성숙성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그런 종합토론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반면 이 시민참여단의 수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우려는 없었나요? 수기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찬반 양측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부 협의를 했고요. 또 발제자, 토론자에 대해서도 전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1박 2일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고요. 원체 시민 참여단이 성숙된 자세를 보였고 또 그 자리에서는 찬반 양측 발제 토론자도 매우 절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특히 243명은 자신들이 주체가 된 분임 토의에 대해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네. 공론화는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인데요. 이 일각에선 갈등을 활성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론화라는 것이 만능일 수는 없고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고요. 공론화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 이번처럼 이미 결정된 사안을 새로 이제 공론화에 붙이는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방식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미 결정된 사안을 새로 검토할 때는 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번복에 좀 그 어려움을 갖게 만들고 또 환경과 충돌하는 사안 같은 경우도 좀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신중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론화위원회는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까지 완공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렇죠. 건설 과정에서 이 시민의 뜻에 또 잘 반영이 되려면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소수가 내일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다수가 내일 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찬성으로 결정이 났고 공은 이제 이용섭 시장님과 강주시로 넘어갔습니다. 이 강주시가 이번에 반대 측의 의견, 예를 들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하철은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트램이나 혹은 BRT, 자전거 도로 등 사람 중심 교통 체계를 만드는데 강주시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반대 측과도 계속해서 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공론화라는 것은 소수가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다수가 소수 의견을 경청하는 그래서 소수 의견이 반영되는 그랬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이 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아쉬움이 좀 있다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강주 공론화가 모범적이었다 해서 이 서울에서도 이제 참관인이 오고 또 대전에서도 강주형을 따르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토론 문화가 좀 더 성숙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것을 선악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럴 경우에는 토론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 주제에 너무 이념화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공정성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강주시 공무원들의 어떤 관여 문제를 둘러싸고 그랬는데 그래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찬반 양측의 주체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홍보의 범위 또 홍보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이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또 필요하면은 의회와 협조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번에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 같은 경우는 최소화될 수가 있었겠죠, 보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경제성, 안정성을 잘 고려해서 완공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